안녕하세요. 목포 MBC 간판 귀요미 화연주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정말 무지막지한 프로그램 들고 왔습니다. 신규 런칭 프로그램 역전의 PD들로 찾아왔습니다. 네, 산전수전 다 겪은 우리 역전의 PD들이 신사옥으로 목포역 앞에서 또 자신만의 콘텐츠로 역전을 꿈꾼다. 우리 제작 PD들의 이야기를 샅샅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 매주 라이브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만감부! 만감부! 저 연습했거든요. 한 번 더 해볼까요? 만감부! 만감부! 네, 좋습니다. 저희 그러면 오늘 함께할 용사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갬성아재 김성환 PD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28년 차 네. 바다를 사랑하는 PD 김성환입니다. 네, 그리고 종잡을 수 없는 남자 문선호 PD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선호 PD입니다. 최근에 역사를 좀 공부하고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역사에 관한 이야기들 소중히 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왜 안 들어갔죠?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아, 진짜? 다음 녹화 때는 다른 분이 오실 겁니다. 네, 그리고 두 아재들의 저격수입니다. 박재 PD 나왔습니다. 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목포 MBC의 3년차 PD계의 홍일점, 네, 박재 PD입니다. 저는 TV 프로그램 만들려고 입사했는데 좀 TV 외적인 다른 이야기들 많이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지금 딱 반을. 네, 이제 절반을. 조사하셨어요? 아니, 조사는 뭘 했어요? 왜 삼치라고 하는지는 6개월에 만간부. 저희가 신사옥으로 옮겼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원도심으로 오게 됐습니다. 원도심 오면서 좀 좋은 점 또 아쉬운 점이 있을 것 같은데 한 번씩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씩. 일단은 점심 식사가 참 그 메뉴가 다양하다는 거. 오. 야, 역시 원도심 하면 맛이다. 맛 좋은 식당들이 많다는 것이 제일 장점이고요. 원도심 와서 놀란 게 생각보다 차가 많아서 주차도 되게 힘들고 주차 전쟁이. 근데 또 생각보다는 사람이 적어서 목포 MBC가 이곳으로 이제 이사를 온 만큼 네. 활성화에 좀 많은 기여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실시간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댓글이 달렸는데 네. 그 가운데 분이 외국인이시니 하이, I'm Korean. 그래서 얘기를 해주세요. 멋이 한거로. 네, 토종 한국인이라고. 이거 이분이 고향이 네. 서울이에요. 네, 서울. 맞아요. 시티보이. 지금도 저 장모님이 서울에 살고 계십니다. 네. 장모님이랑 장관님 서울에 이번에 살고 또 좋은 계십니다. 소식이. 회사 입장으로서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원도심 왔을 때. 와서 제일 좋은 점은 저희가 목포역 바로 앞에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역 출장 가거나 서울로 출장 가거나 할 때 네. 여기 차 대고 가기가 너무 좋아서 그게 제일 좋고요. 안 좋은 점은 좀 이렇게 밤에는 많이 껌껌해가지고 다닐 때 좀 약간 무서울 때가 살짝 있어요. 그래서 원도심에 사람이 더 많이 오면 더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 목포 MBC가 딱 중심에 있는 만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우리 원도심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카메라 뒤에서 열심히 우리 일하고 있는 PD들과 오늘 케미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PD들의 이야기 듣기 전에 저희가 오늘의 주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때마침 이 불청객으로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금 빈대가 때 아니게 네. 또 출몰을 해서 지금 빈대믹이라고 불릴 정도로 빈대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그 최근에 우리 지역에서도 지금 빈대가 발견이 됐습니다. 목포의 한 찜질방에 방역요원들이 장비를 들고 들어갑니다. 지난 24일 저녁 찜질방 안마의자 부근에서 빈대로 추정되는 벌레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집에 갔더니 이제 저기 이 옷부터 검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 저희들이 PD들은 네. 자주 밖을 나갔다 오니까. 집에 갔으니까요? 네. 예, 예. 그래서 빈대 조심해라. 옛날에는 술 조심해라.
밖에 나가면 다른 거 조심해라 했는데 요즘에 빈대 조심해라. 그 박재 PD님도 빈대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그런 옛날에 살질 않았어가지고 네. 저는 빈대는 사실 그냥 TV로만 봤고 듣기만 했지 네, 실제로 본 적은 없죠. 근데 네. 빈대 붙는 사람을 많이 봤는데 그 살아있는 빈대들 최근에 많이 있었는데 네. 진짜 빈대는 제가 못 보셨어요? 아니요. 예전에 한번 여행 갔을 때 네. 인도로 여행 갔을 때 이 빈대를 베드버그라고 하잖아요. 침대에서 맞아요. 자주 사니까. 근데 인도로 여행 갔을 때 그 저녁에 그냥 잠을 자는데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이 등이 이게 간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불을 켜고 봤더니 이렇게 뭐 송곳으로 계속 등을 누가 이렇게 판 것처럼 네. 온통 등이 다 벌겋게 일어난 거예요. 보니까. 이게 모기보다 7배 흡혈을 한대요. 아하. 네. 아. 사실 지금도 좀 생소한 분들이 많겠지만 빈대는 좀 모기와 다릅니다. 물렸을 때는 바로 병원을 가셔서 처방을 좀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쓰고 있는 그런 이불 같은 거 빈대 나왔다고 바로 버리시면 안 되고 유충 때문에 절대 버리지 마시고 전문 방역 업체 불려서 처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저희 공통 주제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네.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넘어가기 전에 저희가 PD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소개해주는 멘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허, 도와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역전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종착역은 땡땡땡 역입니다 하면 뿌뿌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일단 기성선생님부터 먼저 한번 보여주시죠. 한번 네, 연습해 한번 주셔야 다시 돼요. 연습을 한번 해보고 예. 이제 박재 PD 이야기를 듣는 걸로 아이고, 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네, 이번 종착역은 땡땡땡역입니다. 뿌뿌. 좋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우리 박재 PD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종착역은 목포 MBC 효자상품역입니다. 뿌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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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효자상품역이라고 했는데 어떤 역인 거죠? 저희 목포 MBC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방송사로서 많이 자리를 잡아왔는데요.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요새는 유튜브도 많이 하고 다른 쪽으로 워낙 광고를 또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 회사에서도 또 새로운 사업이 또 많이 필요하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신사옥으로 옮겨오면서 미디어월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데 네. 저희 회사의 미래에도 효자 상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제 효자 상품역입니다. 네, 미디어월 아직 좀 생소한 분들도 있는데 먼저 화면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목포역 앞이거든요. 네. 저기 저 바로 앞에 보이는 이렇게 소순 건물이 저희 이제 신사옥이죠. 네, 가까이서 보시면 굉장히 큰 포션으로 세로형으로 자세히 보면 커브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이게 바로 저희 스테이션 월입니다. 지금 저 정도 층의 높이에 있는 것도 잘 보이는 높이로 만든 거죠? 네네. 밑에서 봤을 때 너무 높이 있으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적당한 크기로 밑에서 봤을 때 잘 보이는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보니까 네. 여기에서 내리는 분들이 보니까 제일 잘 보여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지금 요거는 저희가 공사할 당시에 어허. 공사하는 모습을 저희가 실제로 찍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보면 크다라고 생각해도 지금 보면은 공사하시는 분에 비해서 굉장히 크잖아요. 이게 꽤 오래 걸렸죠? 네, 꽤 오래 걸렸죠. 그 가로가 한 14m, 세로가 한 16m 정도 되거든요. 네.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애써주셔가지고 네, 이렇게 멋있게 스테이션 월이 만들어졌죠. 내리는 기차역 앞에 저런 그 상징물들이 하나 있는 것이 네. 굉장히 도시의 분위기를 바꿔요. 네. 옛날 같으면 예전 같은 목포역을 내리면 좀 어둡고 네, 그랬는데 음. 좀 어, 일단은 좀 도시가 세련되게 네. 보이잖아요. 장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얼마만큼 더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해야 되는지는 조금 이따 이제 우리 박재 네. PD한테 한번 듣고 싶어요. 자세히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문선우 PD님은 어때요? 좀 성공적이라고 보시는지? 일단은 목포시가 관광도시로 이제 재도약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 미디어월이 충분히 또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최근에 좀 들고 있는 편입니다. 네. 그 프로그램 만들기도 바쁜데 요걸 또 전담으로 또 맡게 된 이유가 있나요? 자발적으로 하신 건가요? 아니 제가 원해서 한 건 아니고요. 이래서 시켜서 하게 된 거는 좀 있긴 있었는데 네. 저도 사실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게 지금 가격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네. 이렇게 세로형 커브형 만들려면 네. 제가 이거를 성과를 못 내면 제가 덤탱이 쓰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네. 살짝 있어가지고 아니 보통 네. 이제
적자 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그렇죠.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저희가 9월, 10월, 11월, 12월 지금 4개월 정도 제가 체크를 하고 있는데 네. 거의 이제 반 정도는 회수한 걸로 오, 나오고 벌써요? 있어서 네네. 와. 그래서 네. 생각보다 성공적이어서 예, 저는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 광고 많이 들어오고 있나요? 네, 광고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네. 근데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저희 스테이션 월을 많은 지역분들이 좋아해 주시면 정말 네. 좋은 내용을 지금 목포역 방문하시는 분한테 전할 수 있으니까요. 조금 있으면 네. 크리스마스인데 이벤트 같은 것도 기획하고 네, 계신가요? 저 지금 이벤트 기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시면 요 목포역 앞에서 같이 사진 하나 찍으면 좋겠다. 그거를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네. 힌트를 주시면 어떤 힌트를 드리고 싶은데 사실 아이들밖에 없어서. 네. 그러면 이제 또 광고도 하고 뭐 많은 관심을 이제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네. 어떤 내용을 좀 많이 콘텐츠로 제작을 했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네. 내용을 주로 많이 하셨어요? 저희가 사실은 광고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만 자체 제작으로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제일 이제 제가 처음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 목포 MBC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 지역에서 그 영상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활용을 많이 못하다 보니까 저희가 목포 MBC 아카이브라고 해서 옛날 모습들을 모아서 한 번씩 보여드리기도 하고요. 시기에 맞춰서. 일단은 저희가 이제 미디어 월이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그냥 전광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그것만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사실은 저희가 방송사에서 한다는 의미가 없으니까요. 네. 이게 좀 앞으로는 좀 미디어 월이 앞으로 좀 이렇게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갖고 있어서 두 번째 VCR을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서울에서 굉장히 이제 미디어 월이 어떻게 활성화되고 있는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도 치는 네, 본 적 저게 있네요. 이제 착시 효과를 활용해서 네. 마치 진짜 파도가 치는 것처럼 보이는 이제 화면인데 이거는 이제 미디어 월 중에 하나이고 이게 이제 3D 아나몰픽이라고 해서 이제 착시 효과에서 굉장히 이제 나오는 것 같은 효과를 불러일으키죠. 네모 상자 안에 물이 들어있는 그죠? 그런 꼭 느낌이에요. 수족관에 있는 네. 것처럼 보이는 건데 이게 다 컴퓨터 그래픽으로 잡아서 착시 효과를 준 겁니다. 와. 당시에는 저게 좀 센세이션했어요. 너무 예쁜데요? 네, 뉴스에서도 네. 소개가 되고 그랬던 걸로 기억해요. 예, 네, 이게 맞아요. CNN 뉴스까지도 나왔었으니까. 네. 이거 제작하는데 엄청 공들여야 되죠. 네, 거의 한 8개월? 그때 8개월요? 8개월 두 4개월 사람이 아니면 8개월. 두 사람이 8개월 동안 매달렸다라고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네. 이게 아무래도 서울 쪽에 다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3D 아나몰픽 서울 분들은 굉장히 많이 보시는데 지역에서는 네. 사실 보기가 거의 어렵거든요. 없죠.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이제 방송문화진흥회에서 이제 지원을 받아서 아나몰픽을 하나 제작하긴 했습니다. 어떤 콘텐츠로 만드셨어요? 저희 지역에서 아무래도 전라남도에는 특산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특산물을 활용해서 고향사랑 기부제를 보여줄 수 있는 아나몰픽을 만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나몰픽 원래 다들 되게 알고 계신 것 같았는데 요즘 이제 서울 같은 데 가거나 또는 뭐 해외 출장 가다 보면은 왕왕처럼 3D 그 LED 화면들을 많이 봐요. 이 기술이 점차 더 좋아지고 있다라는 네. 생각들은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전남 지역엔 잘 없죠. 네. 네. 그리고 랜드마크가 돼요. 호랑이가 나온다든지, 네. 막 돌고래가 춤을 오. 춘다든지, 뭐 고양이가 갑자기 나온다든지 했을 때는 사람들 시선을 근데 시선을 끄는 건 좋은데 교통사고 날까봐 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 혼이 날까봐 빠져 있어서 그리고 네, 정신을 사람들이 못 이렇게 놓고 가다가 있네요. 갑자기 호랑이가 튀어나오면 깜짝 놀라죠. 그럴 수도 있네요. 저희 고향사랑 기부제로 만드셨다고 하니까 네. 그것도 약간 그렇게 혼을 좀 빼놓는 건가요? 혼을 뺄 수는 있는데 뭐 교통사고가 날까까지 그것까지는 좀 힘들고. 네, 네네. 그것도 준비하셨죠? 네네. 한번 네. 영상을 저희가 준비했는데 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고향사랑 기부제 관련해서 콘텐츠를 만들어봤다고 하는데요.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여기서부터죠. 선물 이 상자. 박스가 내려가면 네, 3D 아나몰픽 바뀌는 거죠. 튀어나온 것 같아요. 네. 풍선 같은데. 네, 굉장히 저 안에서 튀어나오는 것 같은 오. 효과를 주는 거죠. 이게 샤인머스켓입니다. 샤인머스켓. 네. 영암이 유명하죠. 네, 맞습니다.
강진이고. 네, 와, 이거 지금 파프리카. 파프리카입니다. 네. 이게 또 밤에 보면 또 더 예뻐요. 이거 낮에 약간 보는 전등 것보다. 같았어요. 약간 네, 맞아요. 풍등처럼 아, 이렇게 풍등처럼. 떠오르는. 맞아요. 이번 입체감이 많이 살아있네요. 네. 어때서 고컬 맞죠? 강진 군수님 좋아하시겠네. 그리고 해남의 배추. 네. 아이고. 저 배추가 지역별로 안 제일 되네. 생생한데. 해남 군수님 네. 좋아하시겠고. 밖에도 보이고 선물 상자 이렇게. 네. 고생하셨겠는데요. 아, 좀 쉽지 않았죠. 네. 네. 이 마지막 QR코드까지. 네. 저걸 찍으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저걸 찍으면 고향사랑 기부제에 들어가서 이제 고향사랑 아. 기부제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게. 홈페이지로 연결이 됩니다. 아. 고향사랑 기부제만 보여드렸는데 이제 문화재 야행을 또 3D 아나모픽으로 만들었어요. 광주하고 같이. 네. 그거 같은 경우에는 좀 비용을 많이 줄이고 기술력을 좀 저희가 좀 높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오. 그래서 앞으로는 3D 아나모픽을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특히 고향사랑 기부제 말고 그러면 아까 야행 또 다른 것도 도전하는 게 있습니까? 아직 그 해남의 입장은 듣지 못했는데요. 그 저희가 해남에 네. 굉장히 이제 그 임룡이 유명합니다. 약간 네. 공룡이 튀어나오는 것처럼 네. 3D 아나모픽이 너무 이야. 좋을 것 같다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데 그러네요. 아직 네. 학답을 받지 못해서 네, 해남에서 좋은 소식 오기를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네, 우리 해남 화면에 군수님께 아니, 한번. 그렇죠. 네, 해남 교수님, 네, 저희 미디어월에 네. 만감부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나몰픽 광고는 박재 PD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선호 PD님 이 얘기를 들으면서 콘텐츠 아이디어 뭐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거 없을까요? 전남 지역에는 시군마다 다 특색들이 있어서 관광지라든가 아니면 네. 특산물 같은 거를 활용을 하면은 얼마든지 좋은 콘텐츠가 많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또 요즘에 사람들이 좀 마음이 허하잖아요. 겨울이기도 하고 경제도 좀 어렵고 그래서 네. 좀 따뜻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컨텐츠, 공익적인 컨텐츠도 한번 개발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우리 김성환 PD님은 뭐 아이디어를 하나 나눠주신다면. 일단 뭐 지금 뭐 아나몰픽도 있지만은 저기 그 미디어홀 쪽에 그 없으신 것 같아요. 각 지역에 지금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그렇죠.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 네, 네. 넘어갈게요. 다가 예, 넘어가 주십시오. 네. 아, 이거. 저는 또 이제 연말이니까 연말 기념으로 뭔가 그 뭐 새해 소원이라든가 뭐 이런 관련된 것들 아, 그런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따뜻하게 해도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저희 미디어월과 또 아나몰픽 관련해서 우리 박재 PD와 이야기 해봤고요. 저희 다음은 두 번째 이야기 누가 준비하셨냐면요. 바로 우리들의 아재인 갬성아재 김성환 PD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들릴 역은 아재 입맛역입니다. 뿌뿌. 아 이거 안 맞는데 계속 하셔야 돼요. 하면 늘어요. 예. 뭐든지 한번 넣죠. 예. 네, 아재 입맛역 오늘 어떤 이야기 들고 오셨나요? 오늘 소개해드릴 생선은 이 삼치라는 생선이 있어요. 나중에 한번 그림을 보시면 아는데 네.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제일 많이 식탁에 이제 많이 오르는 그렇죠. 먹을 식탁에 때네요. 오르는 생선이기도 네. 하고 또 이 친구들이 월동해서 남하에서 월동을 준비하는 시기. 그래서 우리 쪽 그 지금 서남해 바다나 제주도 쪽에 지금 굉장히 많이 삼치가 네.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치에 대해서 삼치를 네. 어떻게 먹어야 맛있게 먹는지, 어디로 가서 먹어야 맛있게 먹는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두 분 네. 삼치 잘 아세요? 잘 모르긴 한데 근데 선배님 그거 하기 전에 네. 선배님 약간 바다 경력을 좀 얘기해야 되지 않아요? 아. 왜 이 사람이 뭐 고기 얘기하는지 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좋아요. 네. 어영차 바다야가 한 12년 네. 됐어요. 12년 됐는데 저희 항상 그 얘기를 해요. 대한민국 PD 중에 가장 섬을 많이 오. 가본 PD가 아닐까라고 했는데 네. 백령도부터 이쪽에 뭐 어청도 그 끝섬들 거의 다 가봤고요. 울릉도, 독도, 네. 제주도, 뭐 마라도 다 가봤고요. 그 정도로 정말 섬 하면 거의 PD계 원탑이다 보면 될까요? 원탑까지는 뭐 아닌 것 원탑까지는 같은데. 뭐 아니고. 원탑은 아니에요. 예. 이러다가 갑자기 네, 저기 원탑은 아니라고. FSTV나 FTV PD들이 나와서 뭔 네, 소리냐 하면 알겠습니다. 할 말이 없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원탑은 아니고 약간 투탑, 쓰리탑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저희 오늘 삼치 이야기 준비했는데 네. 먼저 영상 함께 보시죠. 예, 삼치는 사실은 이렇게 낚시로 많이 잡아요. 그죠, 맞아요. 예, 우리가 이렇게 끌낚시라고 하는 시작하는구나. 그렇죠. 네. 삼치가 저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큰데요? 고등어가 생선인데 고등어하고 비슷하죠. 몸집은 엄청 비슷한데 크네요. 그죠. 근데 예. 엄청 힘이 세 보여요. 세죠. 팔딱팔딱. 네. 성질도 급하고 저같이. 그리고 지금 성질도 지금 급해요? 이 삼치 같은 경우는 네. 큰 삼치가 아니에요.
작은 편이에요, 그렇죠. 얘는? 보통은 60cm 정도 되는 것을 네. 얘는 더 어, 작은데요. 그렇죠. 너무 이런 고등어 같이 것들은 생겼어요. 진짜 고등어 같죠. 네. 고등어 같아요. 고등어가 네. 생선이라서 고등어 같이 보여요. 조금 더 가늘다. 네. 근데 쟤는 크기 그게 없나요? 몇 센치 이상 못 힘 엄청 30cm 좋네. 이하면 그렇죠. 30cm 이하면 네. 고시라고 하고요. 네. 보통은 고시. 중참치는 60cm. 어. 60cm가 넘어가면은 대참치라고 하는데 엄청 네. 많다. 네. 근데 보기에도 성질이 급해 보여요. 참치가 바로 죽잖아요. 바로 그게 죽어요. 보여요? 우리 진짜로 네. 끝나면 바로 죽었잖아요. 모르겠는데. 아니 아. 바로 죽어 있는 거예요. 저희 지금 숨 못 쉬고 근데 왜 바로 죽어요? 이게 네. 원래 그런 생선 제가 질문한 거예요? 성질이 바로 무슨 얘기는 하시면 안 돼요. 성질이 급해서 아, 바로 성질이 죽는 거예요. 급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네. 나오면은 이게 산소 활동들을 많이 하잖아요. 고등어라든지 참치, 삼치 이런 것들이 네. 몸 안에 산소를 엄청 필요로 해요. 그래서 계속 움직이는 해유성 고기인데 네. 삼치가 이제 나와서 움직이지 못하면 산소를 먹을 수 없으니까 어. 바로 죽는 거죠. 우리 삼치 잡는 거 먼저 영상을 보고 왔는데 정말 저도 딱 생각 든 게 고등어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고등어하고 조금 다른 것은 고등어는 고등어도 살이 좀 물러요. 어. 그런데 삼치는 살이 더 물러요. 근데 맞아요. 고등어도 물렁물렁해요. 우리가 고갈비라고 약간 말려서 구워 놓으면 굉장히 맛있잖아요. 맛있죠. 네. 삼치도 아. 삼치 이 친구도 굉장히 고단백이고 고지방이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찾는 생선이죠. 고등어가 우리 서민 생선이라고 하지만은 삼치도 옛날에 네. 서민 생선이었죠. 그럼 삼치는 왜 삼치인가요? 아, 조사하셨어요? 아니 조사는 못했어요. 왜 아니, 삼치라고 조사해달라고 하는지는 해서 물어봤는데. 아 이게 지금 어려워요. 조사하셨어요. 예, 예. 아 넘어갈게요. 네. 참치는 망치라고 많이 했어요. 망치라고 망치. 망할 망자에 네. 왜 망치라고 불러요? 있는데 네. 이제 학술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말짱 도루묵이 있죠. 도루묵. 네, 도루묵. 도루묵이하고 그 아. 어원이 비슷한데 네. 강원도의 관찰사가 삼치를 잡아서 먹어봤는데 굉장히 맛있었대요. 그래서 그걸 삼치를 몇 마리를 싸서 서울의 정승집에 배달을 했는데 네. 우리말로 오래로 배달을 했는데 가다가 이게 다 썩어버리죠. 그래. 금방 상해버리니까. 금방 상하니까. 물러서. 그래가지고 그 정승이 이걸 받고 신경질을 내가지고 아. 그 간직을 박탈했다고 해서 망할 망치. 망자를 해서 망치라고도 네. 하고. 네. 저 고등어 구이를 좋아하긴 하는데 삼치도 구이만 먹어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드셔보셨죠 다? 저도 네. 그렇죠. 경상도 출신이어가지고 사실 네. 삼치 구운 건 먹어봤는데 회는 안 먹어봤거든요. 어. 근데 이 지역에서 이제 저도 어영차 바다에 촬영 갔다가 네. 처음 먹었는데 전 제가 먹은 게 제일 맛있는 회가 예, 그 삼치였어요. 정도예요? 예. 네. 아까 작은 삼치가 고시라고 고시, 했잖아요. 고시가 맛있나요? 아니면 큰 삼치가 맛있나요? 사실은 대참치가 맛있어요. 대참치가 큰 게. 대삼치가 네. 대삼치가 맛있는데 이제 기름을 많이 이렇게 몸에 이렇게 축적하고 저장해 놓으니까 네. 맛있죠. 고시 같은 경우는 아직 기름이 덜 찬 고기이기도 하고요. 삼치회를 보면은 네. 저희가 회를 보면 굉장히 얇게 썰거나 조금씩 이렇게 먹잖아요. 삼치회는 하나가 두껍게, 이만해요. 두껍게 썰죠. 엄청 크게 먹을 수 아. 있어요. 예. 뭐 VCR 한번. 말 오늘도 막히면. 먹는 걸 또 준비를 하셨으니까요. 네, VCR 보자고 하시니까 바로 삼치 또 영상 하나 더 보고 오시죠. 바로 나오네요, 회가. 이것은 저희가 추자도 촬영 갔을 때 찍었던 네. 삼치인데요. 추자도의 지읒 식당인데 갓 잡은 걸 지금 잘라서 아니죠, 이건 선어예요. 아, 그날 잡은 생선을 한 네. 5시간 정도 얼음에 재웠다가 예. 얼렸다가 나온 생선이고요. 저건 이렇게 더 많이 구이고. 먹는 삼치 구이. 구이. 네. 네, 구이도 많이 드실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또 이제 묵은지 넣고 저렇게 이것도 찜을 맛있겠다. 삼치찜을 많이 해요. 조림. 저 묵갈국 끓이면은 네. 정말 맛있어요. 맛있겠다. 진짜 드셔보셨어요? 시원하게. 탕도? 그 중에 이제 추자도식 삼치의 가장 네. 특징이 저거예요. 저기 묵은 파김치를 아, 네. 먹는데, 김에다가 네. 올리고 그러니까 지금 손에 가득이잖아. 네, 묵은 파김치를 네. 올려서 김에 양념장 싸서 해서. 저렇게 드시는 건데. 네. 그 너무 맛있게 드시는데요? 네, 그 맛이 좀 그리워서 이번 주에 요수를 한번 갔었어요. 네. 요수를 가다 보니까 요수는 조금 더 방식이 좀 달라요. 이렇게 직접 찍으신 것 바로 같아요. 제가 직접 핸드폰 직접 찍는 촬영하신 겁니다. 핸드폰으로. 네. 생파 와. 무침, 그다음에 이게 갓김치. 갓김치. 요수는 갓김치를 좀 사용해요. 김에다 이렇게 싸서 먹는데 양념장들은 조금씩 지역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냥 된장이 간장. 아니죠? 지금? 그렇죠. 네. 저희는 간장, 뭐 어. 고춧가루, 뭐 고추장 다 들어간 것이고요. 그다음에 갓김치 갓김치. 올리고. 갓김치를 올리고. 네. 아, 침 보이네요. 아, 너무 맛있겠다. 여기는 대파가 그걸 저게 좀 무침이 먹으러 시원해요. 가요. 시원해요. 아, 파절이 같이 생겼네요. 그렇죠. 네. 하고
아, 네. 아니 직접 나오셨네, 출연하셨네. 참치가 기름기가 많은 생선인데 이 갓김치가 딱 들어가니까 화하고 이게 질리지 않게 먹을 수 있어요. 이 참치는 몇 점 먹으면 질리는데 그 참치의 고소함하고 이렇게 갓김치가 이렇게 톡 쏘는 거하고 궁합이 진짜 잘 맞습니다. 뜨거운 밥에다 저렇게 올리면 네. 사실은 생선이 그렇게 뜨거운 곳이 만나면 기름이 배가 돼요. 그래서 뜨거운 밥에 저렇게 올려서 먹으면 일단 든든해져요. 이건 이 튀김이에요. 집은 네. 나머지 살을 가지고 저렇게 튀겨서 튀김을 그러니까. 주더라고요. 삼치 튀김도 주고. 그렇죠. 네. 저는 소짜리를 시켰는데 네. 중짜리를 시키면 머리 구이까지 주는 거예요. 그게. 느끼하진 않아요. 아, 튀김은? 전혀 느끼하지 않아요. 저렇게 한 상이 나오는 거죠. 예, 예, 예. 와. 끝. 정말로 네. 맛있었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선배님 한번 사주세요. 제발. 이거 진짜. 지금 저기 가격이 저 가격이 얼마냐면 저렇게 네. 다 먹고도 네. 45,000원밖에 안 와요. 45,000원 저게 저게 한 이제 상인데. 머릿고기가 나오는 것까지 네. 해서 45,000원이니까 와. 웬만한 네. 햇보다 얼마 더 싸요. 그러니까 선배님 한번 사주시라고요. 오늘 네. 저녁에 이제 이번에 좀 데려가셔야죠. 끝나고 가야죠. 아까 맛있는 곳 이제 먹는 방법도 얘기를 해주시면서 좀 다르더라고요. 지역별로도 이 차이가 있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검은도는 그 김치, 네. 묵은 김치하고도 많이 싸서 맛있지. 먹고요. 해남 같은 경우는 아까 지금 유명한 게 뭐 나온 게 있잖아요. 해남 뭐 배추요? 선배님? 배추. 배추. 배추 노란 부분만 해가지고 거기에 참치도 싸 먹고요. 미역에도 싸 드시고 서빈 음식이라 싸 먹을 수 있는 데는 다 싸 먹은 거예요. 우리 참치는 사실 굉장히 지방이 많고 고소하기 때문에 어디에 먹어도 굉장히 든든한 음식이에요. 든든한 생선이고요. 그런 참치집을 가면 젊은 남녀들이 많이 와요. 네. 그러면 왜 뭔가 해서 보면은 참치가 사실 비린내가 거의 안 난다고 봐야 돼요. 아, 없다고 그래서 하면은 데이트로도 없다고 하면은 괜찮다고. 제가 또 이제 네. 거짓말을 하니까 거의 비린내가 안 나요. 이제 곳이 조그만 참치일 때는 비린내가 나는데 이게 큰 참치로 갈수록 비린내가 안 나니까 젊은 친구들도 와서 충분히 먹고 그 다음을 도모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의 행동을 도모할 수 있는 저희 거예요. 가요. 네. 저를 쳐다보지 마세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회 가격이 좀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것도 한몫하는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그렇게 그렇죠. 한 상에도 적당하게 나오니까. 며칠 전에 우리 선우 PD님도 드셨다고 하셨는데. 네, 참치 코스 요리를 누가 사주셔가지고 와. 야, 좋겠다. 누가 네. 사준 거야? 지인분하고 같이 이제 술자리를 가지면서 먹었는데 네. 밥을 한 공기도 안 먹었어요. 왜냐면은 와 참치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계속 와. 추가해서 먹었거든요. 진짜 맛있겠다. 근데 회가 물린다라고 하는 사람이 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오. 그만큼 맛있어요. 막 김에다 근데 선배님 싸먹기도 왜 하고 저를 왜 안 데려가셨어요?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아, 진짜? 근데 일단은 저는 네. 조림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아, 조림을 거의 국물을 안 남기고 끝까지 다 먹었던 와. 참치 네, 조림. 너무 맛있어요. 너무 저는 맛있어요. 튀김도 맛있을 것 같았어요. 아까 전에 네, 봤을 그렇죠. 때. 네. 저희가 오늘 참치 얘기를 해봤는데 지금부터 여러분 딱 맞게 즐겨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도 있는데 내 입맛에 맞는 것들로 좀 곁들여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저녁에 또 가족들이 한번 가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삼치 얘기는 오늘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다음 이야기는 문선호 PD가 준비를 하셨는데 한번 또 구호를 외쳐보겠습니다. 네. 도와주세요. 이번 종착역은 스크러브 DJ 역입니다. 뿡뿡 뿡뿡 잘하시네요. 아까보다 늦었어요. 그래서 한 12시 가다 보면은 네, 우리 스크러브 DJ 역은요, 우리 문선호 PD가 또 스크러브 DJ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김대중 대통령과 관련해서 백문백답으로 그에 관한 이야기들을 저희가 풀어나가는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은 또 어떤 DJ 이야기를 준비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주제 들고 오셨나요? 오늘은 6.25 사변하고 연관이 돼 있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준비를 해왔는데요. 네. 아마 VCR이 좀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아서 그걸 네. 먼저 보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6.25와 관련해서 영상 준비했다고 네. 하니까요. 함께 보고 오시죠. 아, 자서전. 한국전쟁이 터진 날 나는 서울에 있었다. 목포에서 출장을 온 지 열흘째였다. 광화문 근처에 있는 림여관에 투숙하고 있었다. 근처 아는 사람 집에 들러 라디오 방송을 들었다. 라디오에서는 국회가 전면적으로 전쟁을 도발해 왔다는 내용을 반복해서 내보내고 있었다.
이게 한국 전쟁이 발발했을 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제 경험하신 부분을 자서전에 기록을 해놓은 부분이에요. 네. 광화문 그 근처에 당시에 있는 그 투숙하고 6월 25일 날 서울에 계셨더라고요. 라디오 방송을 그래서 들었다. 조금 더 이렇게 라디오에서는 체감하면서 유교 서변에 대해서 기록을 조금 더 세밀하게 기록해놓은 부분이 있어서 가져갔습니다. 한몇 살 정도 가장 됐을까요? 큰 미국 중에 하나인 50년이니까 24년생이니까요. 20대 초반. 크게 네. 걱정하지 않았다. 우리 역사상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인 한국 전쟁 발발을 이렇게 해서 알게 되었다. 당시에 이 영상들인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전쟁과 오가라자마자 또 모두 모습들. 격퇴했다는 듯. 그러나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당시에는 자주 일선에서 총격전이 벌어졌고 우리 정부는 그때마다 넘어오는 적을 사살했다. 오가라자마자 모두 격퇴했다는 등 국군의 막강한 전력을 자랑했었다. 신성모 국방장관의 말은 지금도 잊히지가 않는다. 이때 밑에 자막을 조금 보시면은 정부는 이제 그때까지도 계속 우리 국군이 이기고 있다라는 말을 계속 하고 있어요. 저 신성모 국방장관 한번 좀 명령만 기억을 해주시고요. 사흘 만에 네. 평양까지 신성모 국방장관의 말은 지금도 잊히지가 않는다. 대통령이 명령만 내리시면 우리 국군은 사흘 만에 평양까지 일주일 만에 압록강까지 이르러 그 강물을 대통령에게 바치겠다. 나는 숙소에서 다른 손님들과 함께 숨을 죽이며 들었다. 서울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사수할 테니 국민들은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이 대통령은 대전으로 피신했고 정부는 수원으로 옮겨간 후였다. 남은 것은 시민들 뿐이었다. 그날 밤 모든 것을 삼킬 듯 장맛비가 쏟아졌다. 전쟁과 관련해서 지금 6.25와 관련된 영상을 함께 보고 왔습니다. 조금 네. 더 좀 부연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유교 전쟁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많은 것을 알고 계실 텐데 제가 이제 스쿨 오브 DJ 채널을 운영하면서 제가 이제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은 아니고 이제 역사를 잘 설명해 주신 분들을 초빙을 해서 네. 이제 허연자 아나운서와 같이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네. 컨텐츠를 제작하는 게 제 임무였잖아요. 근데 맞아요. 저희가 새로 하루하루 새로운 음. 걸 배우고 있어요. 아, 이걸 네네. 몰랐는데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고 있어서 좀 굉장히 어떠셨어요? 가장 좀 몰랐던 것 중에 네, 그 얘기를 좀 알았던 것 해드리려고 중에. 오늘 네, 준비를 좋아요. 했는데 출연하신 분들 중에서 이제 국민방위군 사건이라는 거를 처음에 말씀을 해주셔서 맞아요. 난 이거 처음 들어보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뭐지? 하고 한번 찾아보게 됐어요. 네, 두 분도 분 혹시- 모르시죠? 저도 몰랐어요. 예, 저는- 전혀 몰랐어요. 국민 방위군 사건. 동방이라서 뭐라고요? 저희 근데- 때는 단기 사병이었는데 달리기를 하루 20km씩 뛰시는데 아니. 왜 어떻게 방해가 됐어요? 네. 신기하네요. 오늘 똥색이 아, 알겠습니다. 그때는 저기 네. 단기 사병이라고 했고요. 그 네. 방위라고 했는데 국민방위군? 네, 국민방위군. 국민 방위군 사건. 네, 네. 생경한 단어입니다. 네, 제가 조금만 더 이제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네. 이제 6.25 사변이 이제 일어난 다음에 우리 국방장관은 우리가 이긴다 걱정하지 말아라고 해놓고서는 다리를 폭파해놓고서는 이제 도망을 가셨잖아요. 네. 그 상황에서 이제 중공군이 막 이렇게 밀려오다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됐냐면은 야 이게 밀리다 보면은 우리 국군의 전력이 너무 약할 수도 있으니까 좀 충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했고 그 국민방위군을 갖다 운영하려면 법의 근거를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법의 네. 근거를 1950년 12월 16일에 국민 방위군 법안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1951년 누구나 아시다시피 일사 후퇴가 이루어지죠. 그렇습니다. 이게 한번 서울이 수복되면서 청년들이 인민군의 이제 참상을 알게 되는 거죠. 막 인민재판에서 막 죽여버리고 막 약탈해가고 그런 것들을 봤기 때문에 자기들도 이제 서울이 수복이 되고 경기권까지 넘어가면은 자기들도 살기가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네. 하는 젊은이들도 많이 있어서 자원병이 그렇게 많았다고 그래요. 애국심에 그리고 또 전쟁 이후니까 얼마나 먹고 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먹을 것도 주고 또 집도 주겠다 이렇게 해서 꼬셔서 왔는데 아닌 거죠, 실상이. 네, 그래서 그렇죠. 이게 가장 기억하셔야 될 게 정말 역사상 최악의 비리 사건이라고 꼽힐 정도니까요. 네, 국민방위군이 한겨울에 이제 모집이 돼가지고 맞아요. 날씨가 엄청 처음에 추웠죠. 받아들인 이제 명령이 후퇴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천리길 행군을 하는 거예요. 경상북도 지역에 뭐 대구, 마산, 진해 그쪽으로 몰리겠네요. 캠프가 있어가지고 그곳까지 일단은 후퇴해라 하고선 네. 내려가는데 네. 한겨울에 이제 행군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 때 뭐 방 하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면서
굶어 죽은 사람, 얼어 죽은 사람이 어림잡아 9만에서 12만. 네. 9만 명. 근데 이분들이 다른 가면서 이분들이 국민방위군이에요?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지원을 하신 거죠. 17세부터 굉장히 40세까지. 젊으시다. 네. 근데 옆에 서 계시는 분이 뭔가 좀 지휘를 하는 막 그런 분 같이 보이잖아요. 혼자 네. 외따라져 있는 분. 네. 이게 국민방위군 사건이 비리로 얼룩질 수밖에 없었던 게 저분들의 인건비를 아예 책정을 안 했어요. 아, 그리고 군 수뇌부들의 인건비도 아예 책정을 안 했고. 이게 말이 되나요? 특히나 지휘관들의 체계가 진짜 엉망이었어요. 맞아요. 근데 네. 지금 사진을 보면요. 지금 서 있는 사람들 표정이 불신에 가득한 표정이에요. 자세히 보시면. 몸이 이때는 눈초리가 몰랐을 텐데. 불신에 가득한 그것이 보여요. 그것까지 보여요. 어떻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표정이지 않으세요? 해상도가 너무 좋다. 그러니까. 힘들겠죠. 그렇지만 아까 전에 또 지휘부가 엉망이라고 했잖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사령관들이 민간인 전혀 경험이 없는 분이 이렇게 통솔을 하다 보니까 통솔도 당연히 안 될 뿐더러 그런 자금들을 다 빼돌리는 위 사람들이 있었기 근데 때문에 어떻게 전쟁통에 그럴 수가 있지? 당시 자금이 얼마 정도? 예산 책정된 거는 200억이 조금 넘게 책정이 돼 있었어요. 아, 그 당시 돈? 그 당시 돈으로. 와, 그 200억이 당시도 있으면 200억 굉장한 엄청난데? 거죠. 근데 착복한 돈이 70억이 넘었다고 그래요. 대충 그 정도입니다. 환산해봐도 네. 지금으로 환산하면 몇 조 단위의 돈을 이제 착복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게 목숨값이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맞아. 그렇죠. 그러니까 DJ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좀 남다른 결심을 하게 된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 면면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신성모 국방장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분이 이제 한강 철교를 폭파시킨 장본이기시기도 한데 그분도 군대를 안 갔다 오셨어요. 국민방위군을 창설했으니까 거기에 단장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총사령관이라고 뽑힌 사람이 김윤근이라는 사람인데 그 전에 누구한테 제안을 했냐면은 저기 종로에 그 깡패 김두한. 김두한. 네. 아이고. 김두한한테 먼저 제안을 했는데 네. 김두한 씨께서 이제 거절했어요. 고사를 하시고 나는 못하겠다 했는데 그 다음에 누구를 시킬까 하다가 이제 신성모 국방장관이 오른팔이었어요. 네. 대통령이 오른팔이어서 이제 누구 시키면 좋겠어 했는데 이제 신성모 국방장관이 친분이 있는 김윤근이라는 사람한테 네. 별을 달아줬는데 이게 아까 똥색이라고 해가지고 생각이 난 게 그때 별명이 이게 그 똥별이었어요. 왜냐면은 원래 별날 그 사람이 아닌데. 별날 사람이 아니라 네. 그 사람이 어떤 전력이 있냐면은 전국 그 일제 강점기 시대 때 전국 씨름 대회에서 네. 8번 우승을 한 장사 출신이에요. 장사는 근데 장사였네. 군대를 가지 않은 거예요. 군대를 가지 않았는데 장군이에요. 장사였는데. 그러니까 장사예요. 네. 근데 거기다 별을 갑자기 달아줘가지고 장군이 됐다 그래서 똥별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던 사람이 네. 50만이 넘는 군대를 지휘를 하는데 그러면은 그 각 부대에 또 뭔가 지휘관들을 배속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또 김윤근을 따르던 네. 대한청년단에 있던 군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또 다 네. 앉혀놓은 거죠. 그 사람들끼리 돈을 70억을 이제 나눠 쓰는 거겠네요. 정치 쪽으로는 좀 많이 갔고요. 네. 일부 갔는데 그거는 조사가 안 됐어요. 왜냐면은 이제 올라가다 보면은 탑에는 그렇겠죠. 미스터리 네. 프레지던트 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네. 그거는 역사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어요. 왜냐면은 관련자들을 사형을 시켜버렸거든요. 그래서 그게 꼬리 짜는 거지. 그거를 이제 맞아요. 증언해줄 사람들이 아무도 없게 다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그 진상 규명도 뭐 자세하게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끝이 났는데 DJ가 이런 일련의 역사적인 상황을 보면서 당시에는 그 사업가였어요. 네, 그렇죠, 사업가였는데 정치를 내가 해야겠다라고 좀 결심한 계기 중에 하나로 네, 좀 꼽히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DJ 얘기를 해서 좀 이 정치 국민방위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콘텐츠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오늘 업로드하려고 하는 것들이 지금 네. 영화로도 나오고 있는 게 네. 서울의 봄 굉장히 서울의 봄 보셨나요? 안 봤어요. 아직 안 보셨어요? 저희 삼치 먹고 갔으면 좋겠어요. 저 주말에 봤거든요. 보셨어요?
봤는데 내용은 아시죠? 예고편 네. 아, 그렇죠. 보셨고 저기 대략적으로 이제 알고 12.12 이제 사태에 군사반란과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굉장히 그 황정민 배우가 전두 광으로 나옵니다. 네, 그래서 보다가 저는 사실 많이 울었어요. 네, 화가 나다가 처음에는 뒤로 갈수록 이게 눈물이 나던지. 네, 서울에 보면 얘기하셨는데 관련해서 얘기를 좀 요즘에 뭐 해주신다면. 혈압을 체크하면서 영화 보는 게 유행이라고 그러는데 혈압이 진짜로 오르던가요? 열받아서 너무 이렇게 말해도 되나요? 정말 쌍욕이 쌍욕이. 네, 보다가 욕이 욕짓거리라고 해야 되죠. 소리 내서 나오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영화에서는 아마 그 디테일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김대중 자서전에 나와 있는 내용은 그때 시대상들, 맞아요. 그때 이제 정치권들은 어떻게 됐었고 최규하 대통령은 어떤 스탠스였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변 상황에 대해서 네. 꽤 입체적으로 증언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올라가는 콘텐츠 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1979년 12월 12일 서울 시내에서 총격전이 벌어졌다. 전두환 합동수사본부장이 보낸 헌병대는 경비병의 제지를 제압하고 육군 참모총장 공관에서 계엄사령관을 강제 연행했다. 최규하 대통령의 제가 없이 저지른 불법이었다. 11.6 사건 이후 힘의 공백에는 전두환 장군이 있었다. 정 총장이 계엄사령관에 취임했을 때 내부에서 차제의 정치군인들을 추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런 정보를 입수한 전두환은 하나회 출신 부대 지휘관들을 움직여 계엄령 하에 계엄사령관을 체포해버렸다. 하나회는 전두환, 노태우 등 육군사관학교 11기가 중심이 되어 만든 비밀 조직이었다. 나는 아직 복권이 되지 않아 정치를 할 수 없었다. 민주주의가 위태롭습니다. 전두환 사령관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저들 무기가 계엄령입니다. 계엄령만 해제하면 호랑이의 어금니를 빼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DJ 채널로 보시면 좋겠고요. 12.12 그 군사반란에 대해서 김성환 PD님 뭐 저는 말씀하실 게 그때 있으세요? 네. 1980년대는 저는 뭐 초등학생이었으니까 네. 뭐 아주 라이브하게 얘기한다면 이상하게였어요. 첫째 날은 전두환은 물러가라 울러울러였고 두 번째 날은 김대중을 석방하라 울러울러였는데 네. 울러울러 뭐예요? 그게 네. 운율이 있어요. 울라 김대중을 울러. 석방하라 울라 이렇게 울러울러라고 했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 울러울러 뭔가 했어. 그거 네, 좋아요. 그런 기억들이 좀 있고요. 뭐 전두환에 대해서는 뭐 저희하고 같이 이렇게 대통령하고 또 하야하고 백담사하고 그런 일련의 역사적 과정을 같이 보고 있었던 것이고 너무 억울한 것은 나 영화를 안 봤는데 네. 천수를 누리고 살았잖아요. 하고 29만 원밖에 없었다고 했고 나는 우리 그 이순자 여사 우리 남편만큼 훌륭한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없었다라고 할 만큼 네. 정말 그런 얘기를 들으면 피가 거꾸로 섰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것 때문에 네. 고문받았고 가정이 깨지고 그랬는데. 근데 또 저희 지역에 또 아픔이 또 있다 보니까 진짜 그런 거는 맞아요. 그리고 이게 뭐 역사로 스포를 당했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알고 있는 얘기인데도 이게 영화로 보니까 또 마음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잘 알 수 있는 또 계기가 될 수 있어서 영화를 서울의 밤 통해서. 예. 굉장히 저는 좋게 봤거든요. 서울의 밤은 소주 이름이에요. 서울의 밤은. 서울의 밤? 아우 죄송합니다. 마지막에 이거 서울의 봄. 네. 강추드립니다. 네. 다음 그러니까요. 녹화 때는 다른 분이 오실 것 같아요. 아니 저는 네. 그막 국민 방위군. 국민 방위군. 국민 방위군. 그거 보면서 좀 한 가지 네. 좀 화가 나는 것은 그거예요. 이렇게 군대의 군납비리나 군수비리가 네. 그 당시에 있었던 비리가 지금도 있고요. 네, 제가 그 DP라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 네. 선임이 했던 얘기가 6.25 전에 썼던 수통도 아직 안 바뀌었는데 우리 네. 군이 어떻게 바뀌자라는 얘기를 그 마지막 얘기를 해요. 그런데 군대가 조금 더 네. 맞아요. 정말 자식들을 군에 보낸 그 부모님들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네. 군대 보내시고 지금 그렇죠. 지금 계시니까. 저희 네. 아들은 지금 고성에서 해안초소에서 근무를 하는데 이등병이죠. 네.
지금 이제 일병을 달았어요. 그런데 그 자식들이 다 귀하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그 보내놓잖아요. 그러면 부모들은 사실 추우면 얼마나 더 전방은 더 추울까 잠이 안 오는데 그런 마음들을 좀 헤아렸으면 좋겠어요, 군에서. 네. 그래서 뭐 옛날에 보면은 그 군대 옷 그다음에 군화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많은 비리들이 있을 때마다 정말 아직 멀었구나. 아이고 우리 군은 아직 멀었구나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드는데 네. 가장 큰 나라가- 사건이라고 하니까 바로 아유, 서야 그러니까 이제 군대 보낸 부모의 마음도 안심이 될 텐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김대중 대통령이 어떻게 정치에 좀 입문을 하고 이런 결심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제 결정적인 사건에 대해서 오늘 좀 짚어봤는데요. 재밌네요. 또 다음번에 또 오시면 또 이제 저희 DJ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크로브 DJ 여기서 좀 정리를 해보겠고요. 벌써 또 이제 마칠 시간이 돼서 오늘 또 첫 방이기도 하고요. 여러분의 소감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짧게 들어야 되기 때문에 5글자로 네.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누구부터 할까요? 연장자부터. 예. 어안이 벙벙. 어안이 벙벙. 예, 이게 정신이 없네요. 제가 그 뒤에서 카메라에 뒤에서만 있다가 네. 이렇게 보니까 야 여기 앞에서 진행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담대해야 되고 센스가 있어야 되는지 네. 생각이 들고요. 일단 어안이 벙벙. 네. 그다음에 문선우 PD님은 KTX. 5글자. 아, KTX.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진행자가 매일 MC가 바뀔 것 같아요. 네, 이유는요. 뭔가 역을 네. 잘 거치면서 온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생각보다 빠르게 온 것 같기도 스피디하게, 하고 굉장히 그리고 멋있는 비유인데요. 네. 안정적으로 역에 정차한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로 봤을 때는 네. 그리고 저희가 역전의 PD들이기 때문에 PD들이니까. KTX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네. 우리 박재 PD님. 난 방송 천재. 저는 야유가 쏟아져요. PD인데 네. 여기가 너무 편하고 생각보다 네. 너무 잘한 것 같아서 네. 나는 타고났구나. 아. PD를 하지 말고 진행자를 할 걸 그랬다. 약간 그럼 두 그런. 분을 5글자로 해주신다면 오늘 정신 차려라. 어안이 벙벙하시니까 네, 정신 차려. 네, 좋습니다. 저는 오늘 케미 기대되로 하겠습니다. 우리 셋의 케미가 은근히 이렇게 삐걱삐걱하면서도 잘 맞는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도 기대가 되고요. 우리 PD들 뒤에서 정말 열심히 고군분투하면서 달리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들 들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매주 찾아뵈니까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마지막 멘트 준비하셨잖아요. 하시죠? 가장 큰 감동이에요 지금.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역전에서 만나요. 역전의 피디들.